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와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전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펜타닐이죠. 그걸 알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We have to stop fentanyl, and that includes China. Fentanyl has killed this year at least 200,000 people. It's pouring in from China through Mexico and Canada. 여러분 이미 접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매겼다가 일단 유예 기간을 뒀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추가 10%의 관세를 매겼는데 또 즉각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즉각적인 보복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보면 펜타닐이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트루도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펜타닐 문제를 담당할 펜타닐 차르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과 그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직접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Él hizo varias propuestas y finalmente pues llegamos al acuerdo que está y en particular el tráfico de fentanilo de México hacia Estados Unidos. 중국은 펜타닐이 미국의 문제라고 하면서 관세로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我们希望美方以实际行动维护中美禁毒合作来之不易的良好局面。 이번 관세 전쟁 국면에서 그만큼 펜타닐이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들인데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뒷백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에서 정말 이 펜타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각각이 미국의 이 펜타닐 문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시작하기 전에 펜타닐의 개념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화면으로 보이실 텐데요. 우리가 통상 마약류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물질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은 아예 사용 자체가 불법인 마약 또는 마약성 진통제고요. 또 주황색은 의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처방이 가능한 물질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펜타닐은요, 의학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보시다시피 의존도와 독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업, 다운 이렇게 표시가 있거든요. 업은 정신을 각성시키는 각성계 계통이고 다운은 안정계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성계 계통의 최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로뽕, 필로폰 이렇게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고요. 안정계 계통의 최악이 펜타닐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이제 자동으로 숨을 쉬게 해주는 호흡 중추가 있거든요. 근데 이 펜타닐이 과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호흡 중추가 마비가 돼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지금 펜타닐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정말 심각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인데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정리를 한 겁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남색으로 표시가 된 펜타닐이죠. 2023년에는 조사 시점상 아직 다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전체 조사 내용이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9천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2022년은 7만 4천 명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사망을 유발하는 게 히로뽕,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인데요. 그것보다도 2배 이상 펜타닐이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이 펜타닐에 대거 중독이 되면서 일을 못하는 상황, 이것도 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630만 명이 중독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창 일할 나이인 25세부터 54세까지가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기반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낮에 이제 펜타닐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틀대는 모습도 영상으로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다른 자료로도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미국 연방양형위원회의 자료를 보시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종류별 밀매 사범이 얼마나 늘었고 줄었는지 이 비율을 정리한 표인데요. 다른 것들은 두 자릿수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인데 펜타닐 보시면요. 이게 무려 1946%나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면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이들 세 국가들이 얼마나 미국의 사태 악화에 영향을 주었나요?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멘트를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그 멘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중국에서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온다 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자료로도 일단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정리된 자료를 보면 그런 인식이 일부 사실이라는 거를 알 수는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 중국은요, 펜타닐의 원료 생산지이자 주요 공급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의 자료입니다. 딱 보시면 화살표가 시작이 되는 곳이 중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보면 1번과 5번 시작점이 중국과 인도에 찍혀 있는데요. 대부분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1번은 뭐냐면 이제 분말 형태의 펜타닐 등이 이제 배송되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이제 북미 대륙 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5번은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 성분인 전구체가 그 출발해서 배송되는 것을 이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넘어가는 게 있고 멕시코와 캐나다로 갔다가 거기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분말 형태의 펜타닐은요, 그러니까 가공이 되어서 헤로인과 섞여서 같이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알약 형태로 조제가 돼서 이제 판매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도 이렇게 유통이 되고 아니면 이제 캐나다 시장에도 유통이 되거나 그렇게 판매가 되는데, 그리고 2018년 미 법무부 자료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7년 동안 압수가 된 171kg 중에서 165kg이 중국에서 유입이 된 펜타닐이었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연필을 들고 있는데 연필의 이 끝에 살짝 올릴 수 있을 정도의 2mg만으로도 치사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게 펜타닐인데, 2019년에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멕시코의 한 항구로 도착을 한 선박이 있었는데 그 선박에서 24톤의 펜타닐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멕시코 항구에서 펜타닐을 받는 주체가 마약 카르텔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약 카르텔이에요. 마약 카르텔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선 멕시코에 여러 카르텔들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마약 카르텔과 관련한 이야기를 뒷백에서 이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카르텔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카르텔들이 어떻게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이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편을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우선 저희가 이번 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카르텔은 두 곳입니다, 주로. 하나는 멕시코의 할리스코 누에바 제너레이션 카르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펜타닐을 최초로 판매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곧바로 뒤이어서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는 곳이 뒤이어서 이제 펜타닐을 판매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펜타닐은 이제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가 된다라는 통계예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 그러니까 이제 남서부 국경에서 많이 압수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 마약 단속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는 한 당국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이 펜타닐을 만들 때 굉장히 좀 조잡한 방식으로 제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험실에서 어떤 펜타닐 양을 막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제 이번에는 여기도 1mg, 여기도 1mg, 여기도 1mg 이렇게 딱딱 맞추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퍼서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1mg이 넣은 거고 어떤 거는 뭐 7mg이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극소량만으로도 치사량이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걸 헤로인과 섞은 펜타닐을 이제 갖게 되는 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1mg의 펜타닐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7mg, 많게는 10mg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순수 펜타닐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게 사망 위험에 그만큼 많이 노출됐다. 러시안 룰렛을 돌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캐나다는 어떤 형태로 펜타닐 문제에 관련되어 있나요? 좋은 질문이고요. 저희가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자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출발한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직접 가기도 했지만 캐나다로 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그중에서 일부가 미국으로 내려오는
자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 마약 단속국이 파악한 자료인데 거기에도 보면 멕시코에서 간 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캐나다에서 간 것은 그러니까 소규모라는 표현을 그들 자체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와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은 캐나다가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게 0.2%밖에 안 된다 이런 반박이 제기가 되기는 합니다. 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펜타닐이 있기는 한데 물론 이제 캐나다 내부적으로 보면 각 주별로 이게 많이 유통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캐나다 보건부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캐나다 내부적으로도 이 펜타닐이 문제예요. 캐나다 범죄 조직들이 펜타닐 생산에 연루가 되는 그 범죄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렇게 캐나다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내에 펜타닐 생산에 연루가 된 조직 범죄단이 약 100개에 이르고 그리고 또 이게 2022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주별로 살펴보면 경찰이 비밀 그 펜타닐 실험실을 찾아낸 곳들이 어느 주였냐면요. 뭐 브리티시 컬럼비아, 엘버타, 온타리오 이런 곳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펜타닐 피해가 큰 곳이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인데 여기에 빅서클 보이즈라는 갱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갱단이 중국에서 이 막대한 양의 펜타닐을 이제 밀수를 한 다음에 부동산,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금을 세탁하고 이제 유용한 혐의를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캐나다 내부적으로 보면 각 주별로 많이 유통이 되고 이게 또 캐나다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으로 실제 많이 갔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저희가 본 그 미국의 공개 자료들을 토대로 봐서도 이게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미치는 캐나다의 그 펜타닐의 악영향이 앞서 저희가 봤던 중국, 멕시코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마약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억압을 하는 이런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 예방이라든지 재활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정책적으로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마약을 근절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미국 사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인식이 있고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번 그 딥백 편을 준비하면서도 그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방 교육 그리고 이제 재활치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해 나간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은 여기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자료들이니까요. 한번 직접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딥백이었습니다.